이재명 지사의 최근 거침없는 발언, 당 지도부가 좀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벌써부터 이 대권 경쟁이 시작이 된 걸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발언이냐면 한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내는 것과 관련해서 무공천이 맞다. 당헌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당 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해찬 대표, 왜 지금 그 답변을 꼭 해야 되느냐. 그 말 때문에 일주일 내내 시끄러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웬만해서는 공격 잘 안 하는 이낙연 의원도 반격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먼저 끄집어내서 왈가왈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빠졌네. 정청래 의원 혼자 뭐라고 그랬죠? 혼자 멋있는 사람인 척 하느냐. 또 뭐 이런저런 아주 뭐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이런 말이 나올 걸 모르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보죠.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안 믿잖아요. 또 거짓말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게 그냥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 무슨 중대한 무슨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당헌 당규에 썼죠. 네. 그러면 지켜야죠. 저는 이런 상황을 설마 상상은 못했죠. 그렇다고 이걸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에서 그 수도 서울 그리고 제2도시 수장을 다시 뽑는 상황인데요. 네. 물론 당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왜 국민과의 약속이니까요. 네. 그러나 또 정당의 설립 목적은 정권을 창출하고 또 잘 경영하고 또 재창출하는 데 있는이만큼 네. 그것도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이 좀 깊은 고민을 해서 정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아주 진솔한 사과를 하고 해당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우선 당원들의 뜻을 조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천이 꼭 필요하다면 당 대표가 이제 말하자면 회초리를 대신 맞아줘야죠. 네. 그것을 지금부터 논란을 당내에서 벌이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죠. 예. 그 다음의 문제, 뒤에 오는 문제인데 뒤에 오는 것을 먼저 끄집어내 가지고 당내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죠.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게 연말쯤 되겠지요. 네. 그걸 몇 개월 끄집어 당겨가지고 미리 싸움부터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 예. 차정 교수, 이재명 지사가 그런 거 뭐 말 참고 있을 분이 아니긴 하죠. 예, 제가 그래서 판례를 쓴 예. 이유가 이 사이다입니다. 예. 왜 사이다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별명이 지금 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저는 뭐 이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이 사이다라는 이 별칭이 공연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방에 보여준 예. 이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이 지금 기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궐선거나 재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당헌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헌 자체가 2015년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혁신안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원칙을 지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정치인이 거기에 대해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이 국민들이 지금 이 내년 4월에 벌어질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러한 이슈를 먼저 치고 나가자. 예. 나름대로 이 정치적 순발력이 돋보인 측면도 있지만 제가 사이다라고 했던 이유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민심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최근에 놓은 여러 가지 이 지금 지지율 조사에 보면 지금 여건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원칙을 무시한 이러한 그 민심의 해초리가 저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제대로 포착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들은
상당히 사이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걸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만 아마 그런 유불리보다는 민심을 먼저 쫓는 정치인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민심은 오히려 그것을 더 옹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태근 의원 보시기에 저 발언은 어떤 수 같습니까? 본인은 할 말하는 정치가라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치인이라는 것이 할 말하고 할 일 하는 것이 정치거든요. 근데 결국은 당리 당략에 따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정치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뭐 암만 얘기해 봤자 솔직하게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입장을 변경하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드린다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이 지사 얘기가 맞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행태 중에 하나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하다고 인정하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사정이 달랐고 저때 사정이 달랐다고 자꾸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나는 그런 길을 가지 않겠다. 나는 분명하게 소신 있게 할 말하는 정치가로서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겠다.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게 가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현근택 부위원장, 당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런 얘기를 했으니 이게 사실은 지금 이낙연 의원님처럼 이거 지금 얘기 안 하고 당 입장에서는 내년쯤 이제 선거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이제 연말쯤 가서 후보들 나올 때쯤에 해도 되는데 어찌 보면 이제 전당대회에서 다들 얘기는 해야 되는데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이제 이슈화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미 이슈화를 만들었으면 저는 이제 아마 전당대회 나오신 분들이 이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당연히 이거를 뭐 개정할 때에는 당원 뜻도 물어야 되지만 당연히 이제 국민들한테도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의견 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 여론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논쟁은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럼 아마 이 논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건 당연히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 뜻을 묻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거에 어쨌든 제시해서 거기에 지지를 받는 당대표가 나중에 개정하든 안 하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정정당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부정부패가 아니라든지 뭐 중대한 것이 아니라든지 해석상 한다든지 그런 건 저는 꼼수라고 보고요. 뭐 욕을 먹을 건 먹어야죠. 그리고 사과할 거면 사과하고 그 방법이 저는 뭐 전공법을 택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란이 날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듣고 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게 하나 보도가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당권 도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불출마 조건으로 당대표 출마하는 거 어떻겠느냐 이렇게 측근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는데 김부겸 전 의원이 그 카드를 쓴 거죠. 그래서 없던 일로 하자.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당권, 대권 다 어떤 플랜이 있었던 거죠. 관련된 녹취가 혹시 있습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일부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를 갖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제게 그런 기대를 가져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맡겨진 시장으로서의 역할, 또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조금은 성과 있게 잘했다는 평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역시 우리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소장은 어떤 시각에서 지켜봤습니까? 이재명 지사 그 당권 도전이요? 당권 도전과 또 무공천 발언의 어떤 배경 같은 것.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당권을 도전해 보려고 했다는 이유는 당내 기반을 좀 마련해서 친문 세력과 화해를 통해서 그 다음번 대선에 내가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생각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친문 세력과는 좀 친하지 않지 않느냐, 친문 세력이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당내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당권보다는 대권으로 직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정정당당하다라는 것은요. 손해보더라도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게 정정당당한 겁니다.
연말까지 눈치 살피다가 상황이 좀 여유스러우면 입장을 바꾼다? 이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거는 취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약속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본인들이 당원에다가 약속 지켜놓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때 약속하셨던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을 왜 근본적으로 부정하려는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합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말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양문석 이사장 시각이 궁금합니다. 부정하려고. 부정하려고? 누가 지금 부정한 사람은 없어요.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속으로 이제 많은 논의들이 진행이 돼 있었고, 특히 이제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산 그 시당위원장인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 우리는 무공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다라고 이제 오늘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즉 부산 쪽을 무공천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울 쪽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김부겸 의원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진솔하게 당원들에게 묻고 입장이 바뀌면 당 대표가 해초리를 맞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논의가 시작됐다라고 이제 논의의 출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이해찬 대표나 이낙연 그 의원이 왜 쓸데없이 논의를 갖다가 앞당겨가지고 그냥 분란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이런 태도는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논의 차분하게 하고 전당대회에서 이 논의에 대한 기본적인 답을 후보자들이 각각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그러면 그 자체가 당원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듣고 당원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민주정당의 기본적인 그 절차와 형태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기양 터진 논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8월 말에 전당대회에서 각각의 후보들이 최고위원이나 당대표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올바른 그 의견 수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욱 변호사, 무심코 한 발언은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주 치밀하게 계획됐고요. 저는 한마디로 이제 바둑으로 비유하면요, 신의 한 수. 오호. 결국 이제 꽃놀이패를 만들어 버렸어요. 꽃놀이패를. 이 말은 이제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요. 자, 첫째, 만약에 그 공천이 된다면 이재명 지사는 무공천을 주장했잖아요. 원칙에 따라. 근데 이 공천이 된다면 누가 욕을 얻어먹겠어요? 그거는 이게 이낙연이죠.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 돼가지고 뭐 당원을 바꿔가지고 말도 안 되게 공천하면 그 비판은 이낙연 의원이 비판받고 이재명 지사는 잃을 게 없고요. 또 만약에 공천이 안 된다면 그 명분도 저는 이재명 지사 다 얻고요. 지금 결국 이재명 지사는 지지층이 비문하고 비문이거든요. 결국 무공천 주장한다 해서 뭐 친문의 일부 지지 잃을지 몰라도 비문이나 중도로 확장이나 원칙이 맞기 때문에 명분과 실리 두 마리 다 잡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차장 교수. 예, 제가 앞서 뭐 지금 그 이재명 지사 사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사이다도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죠? 상당히 몸에 해롭습니다. 탄산음료. 예, 탄산음료. 예. 그렇게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거든요. 사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난 목요일 날 이 소위 말해서 이 정치적 족쇄를 벗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그 다음부터 놓은 그 이슈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고가 1주택에 대한 이 징벌적 가시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바로 또 그 다음 날은 전 의원들한테 수술방에다가 CCTV 설치하자는 이야기했고요. 편지 다 그다음에 보냈죠. 편지 다 보냈죠. 그린벨트 문제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천 문제 이야기했죠. 그러고 오늘은 또 지나간 이야기인데 지금 당권 도전까지 또 했던 걸 지나간 이야기를 갖다가 1일 1사이다네? 1일 1사이다가 아니죠. 지금 딱 건수로 따지고 1일 2사이다 정도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다발적으로 하는 거는 본인한테는 그렇게 또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동안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승철 소장. 민주정당이 상황에 따라서 자신들의 입장과 결정을 바꾸는 정당을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당은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약이라고 그러죠. 그 공약을 상황에 따라서 바꾼다? 그런 정당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도 야당이 아닙니다. 집권 여당입니다. 국민들께 회초리를 듣고 당원들의 뜻을 묻는다? 그것보다 자신들이 한 약속부터 지켜라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자, 민주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8월에 열리는데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간의 양자 구도로 굳혀져 가고 있었는데요. 오늘 박주민 최고위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깐 짚어볼 텐데요.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당내에선 여전히 어리다고 평가를 받는 저의 도전이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과 함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출사표를 던집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어서 전환시대의 새로운 대한민국, 전환시대의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도전에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예. 어떤 분부터 예. 박주민 최고가 고민이 아주 많았을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20대가 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지지를 철회해 가는 과정이고 이제 그 직감 문제 때문에 또 30대도 대거 지금 그 이탈하는 이런 그 과정에서 20대 30대의 이야기를 누가 해줄 것이냐라는 그 대변인으로서의 그 입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박주민 최고의 전환 시대라는 표현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80년대 학번들까지의 그 이 불편함들이 90년대 이후 학번들이 한번 바꿔보고 책임지고 가고자 하면서 전체적인 세대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전환 시대라는 그 표현으로 던진 것 같아요. 예. 말 그대로 60대 2명과 40대의 그 이 선거 이 부분들은 막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겠다. 그리고 그동안 그 더불어민주당 내의 젊은 당원들은 박주민 최고가 아이돌과 그 유사한 그 환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젊은 층이 어떻게 그 입장을 갖고 이번 전당대회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의회의 결과도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태근 의원 어떠세요? 박주민 최고위원이 두려움 없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 이미 두려움이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거든요. 오히려 정말 실력 있는 정당이 되겠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 되겠다. 조금 전에 저는 이재명 지사가 최고위원 대표에 도전하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언뜻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이재명 지사는 계속 사이다 발언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양가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차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오늘은 사실은 기본 주택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경기도지사로서 3기 신도시에다가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다른 기본 주택, 장기간을 보유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민주당의 실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저께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와 동시에 나온 게 그린벨트인 태릉골프장을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태릉골프장 그린벨트거든요. 그거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풀면은 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의 실력 있는 정당으로서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의욕적인 정치인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상당히 어필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태릉 골프장이 그린벨트입니까? 그럼요. 그린벨트에 골프장을 지을 수는 있습니까? 그럼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집만 못 짓게 돼 있는 겁니까? 그린벨트 내에 일정 정도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원래 골프장이 만들어지고 그린벨트가 시작이 그 군부대 골프장이죠? 그렇습니다. 예. 잠깐만. 뭐 태릉 골프장이 뭐 전당대회에서 중요한 이슈는 아니고요. 저는 뭐 서울에 꼭 군대 골프장이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박주민 최고위원이 들고 나온 건 세대 교체입니다. 지금 양문석 이사장님 말씀처럼 사실 어찌 보면 저도 뭐 당에 있다 보면 이게 70년대생, 90년대 학번 들도 굉장히 보면은 당에 가면은 위에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당이 올드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왜냐하면 뭐 정치라는 게 정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뭐 60년대 후반, 70년대 학번들이 지금도 정치 일선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세대 교체를 들고 나온 건 잘했다고 봐요. 조금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당에 조금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게 40대에 어쨌든 뭐 재선위원이지만 지난번에 최고위원 선거할 때도 1등 했거든요. 예. 본다 그러면 젊은 분 당원들 이런 분들이 아마 어디로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어찌 보면 팽팽하다 그러지만 또 온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연설하는 게 많이 줄었거든요. 어찌 보면 약간 재미없을 상황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박주민 최고가 결단을 해서 저는 그래도 좀 세대 교체.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어찌 보면 냉정한 거지만 나이로 따지냐 하겠지만 또 우리 정치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문제를 아마
들고 나온 거다. 우리 예. 당에 굉장히 어찌 보면 당원들은 나이가 좀 젊은 분들이 많은데 또 정치인들은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볼 만한 싸움이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 우리 뭐 캐나다 뭐 이런 다른 데서는 40대도 뭐 당대표 하잖아요. 못할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그래서 아마 좋은 승부가 될 걸로. 예. 저는 박주민 의원이 되게 만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되게 선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어쨌든 출마를 막판에 결심한 걸 보면 어쨌든 좀 친문 세력의 강력한 좀 지원 의사를 확인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박주민 의원이 또 하나 장점이 있는 게 스토리가 있어요. 예. 세월호 변호사라는 것과 거지 의원 본인이 그런 컨셉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스토리가 거지 의원? 예. 그건 뭐예요? 본인이 이제 변호사였고 뭐 국회의원을 했지만 뭐 돈이 없고 나는 노숙자처럼 그냥 공원 벤치에서 커피 마시고 우유 마신다 그런 식의 컨셉으로 해가지고 후원금 모집하는 것도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가고 있는데 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김부겸 의원이 3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부겸 의원은 당대표 도전을 하면서 명백한 대척점이 없어 보이고 명분과 비전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1등 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박주민 의원의 선전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최정 교수, 예. 박주민 의원, 박주민 최고 같은 경우에 예. 대체로 이럴 때 이제 이름 알리려고 제3의 후보 그렇죠. 나오잖아요. 예, 그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차원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정치적인 스토리텔링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정치인으로 저는 진작부터 눈여겨봤는데요. 그런데 저는 조금 하나 아쉬운 부분은 예. 저는 오늘 뭐 지금 당권에 대한 도전을 선언하면서 차기 대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저는 뭐 그러니까 이번에 당권 도전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권에 대한 도전까지 포기하지 말고 쭉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971년도에 당시 신민당에서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와서 상당히 그러니까 신민당이 71년 대선에서 엄청난 이 바람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물론 여당이긴 합니다만 여당에도 새로운 나름대로의 변화의 혁신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단순하게 당권을 만약에 또 이 쟁취를 했다고 해서 그게 머물 것이 아니라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하나의 비전과 정책을 가지면서 말 그대로 시대 교체까지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예.